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고 그래서 뭐 신문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여기 코로나 관련된 기사 엄청 많이 나고 또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기사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기사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Too young to feel so old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간 되시면 보고 싶으신 분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약했습니다. 팬데믹이 되니까 나이가 갑자기 43세에서 60대가 됐다. 뭐 이런 건데요. 제목으로 보면 늙었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젊다 이런 얘기입니다. 팬데믹 시작할 때 43살이었는데 지금 60살이다. 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 같지만 팬데믹 피로감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늙게 만든 건 사실이다. 네이처라는 과학 학술지에 그 실린 내용을 보면 팬데믹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 모두에게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기사가 났답니다. 안 걸린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카락이 쇠고 관절이 쑤시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은 더 늙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덜어는 버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정말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늙나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의 초점은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 스트레스에 똑같이 늙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사이언티스트 저널에 뭐 늙는다는 기사가 실렸다는데 정말 과학적으로도 늙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 2년은 자기 나이에서 그냥 빼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43살이었다면 2년이 지났어도 43세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거꾸로 15년 늘어서 60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사는 이건데요. You can learn to love being alone. 이런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스톱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약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홀로 있다고 꼭 외롭다고 느끼는 건 아니다. 훈련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 남들과 격리되어 홀로 있게 되는 것이 뭐 백신 접종 확인, 마스크 쓰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지금은 좀 낮은 거죠. 그런데 뭐 2년 내내 그런 거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각자 훈련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여행 중이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특히 은퇴도 하고 그래서 이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외롭게도 느껴지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New Way to Work 구글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요.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가는 어떻게 일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크 회사들의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일, 각자 자기 업무를 하는 일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구글은 그 생산성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적인 사무실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구글 본사에 있는 그 마운틴 뷰에 한동안 있었는데 그걸 구글 캠퍼스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넓은 지역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경영진들은 각 개인별로 뭘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가 이제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일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팬데믹 끝났는데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아이비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퍼레이션 트레이딩은 그 테크놀로지나 보안 때문에 절대 집에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웬걸 지난 2년 동안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계속 재택근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트위터는 회사에 아주 안 나와도 된다 그럽니다. 완전 재택근무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일하나 회사에서 일하나 회의는 화상회의로 하죠. 그리고 회의하고 남는 시간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점은 출퇴근 안 하고 뭐 같이 밥 안 먹고 그런 거 외에는 제 생각에 뭐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또 못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도 좀 비슷한 건데요. 회사 입장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 내용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회사는 이제 출근을 했잖아요. 그런데 테크 업무가 이미 많이 변해 있다. 리오프닝 버 테크 워크 체인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테크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 변했다. 테크 워커들이 영원히 변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인기가 많은 테크 워커들은 사무실에 가끔 나오든 아니면 완전 재택근무를 하던 간에 이제는 예전 방식이 아닌 유연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원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회사는 유연한 근무가 매우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고용을 해야 되고 그 직원 간 협력을 위한 시간을 미리 지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테크뿐 아니라 모든 회사가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사실은 코스트 이펙티브 하죠. 집에서 일하면. 그리고 또 일도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크게는 산업이 변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작게는 임금 체계도 변화하고 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면. 이 기사도 재밌는데요. 이게 이런 일 때문에 테크 잡 로케이션이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본사나 뭐 회사가 아예 이전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실리콘밸리가 이제 실리콘 US가 됐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사의 위치가 변했다는 건데요. 팬데믹이 택 잡 독점을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제목이고요. 재택근무,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슈퍼시티, 뭐 예를 들면은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이런 데 다 몰려 있는데 이제 보다 작고 한산한 도시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거죠. 뭐 본사가 가든 뭐 연구실이 가든. 근데 이런 현상은 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반대로 됐거든요.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실리콘밸리가 실리콘 US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콘 USA 어떻습니까? 실리콘 USA, 실리콘 코리아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도 지역적으로 분산이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 빅테크 컴퍼니들은 수도권, 특히 서울로 오히려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무실 좀 줄여도 되니까 서울 가서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관련된 건데요. 기사 내용은 이런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잡은 그만둬도 너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건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다. 뭐 이게 컬처럴 무브먼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고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뭔가 딴 걸 하는 건데 은퇴를 위한 저축도 사실은 중단된 것이다. 그 회사들이 이제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회사가 이제 부담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부분을 사기업 기업자는 68%, 공기업 근로자는 92%까지 제공을 하는데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의 구인난, 그다음에 한국의 구직난, 이건 특히 청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구인난이지만 청년들의 구직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변화로 그 비즈니스 기회가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고요. 또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